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하죠.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세 분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캔디 기자였다가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별명 부자, 이제는 누가 뭐래도 든든한 고정 출연 김현희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희 기자입니다. 네, 언제나 서나 순위 생각, 자나깨나 조회수 걱정,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용한 듯 강하고 부끄러운 듯 촌철 살인 정치팀의 법자랄 이상원 기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원입니다. 이상원이 마음에 들어요? 카메라를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컨셉에 너무 충실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있잖아요. 고정 지들은 다 두 줄씩이고 제가 좀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한 줄이야. 다 한 줄로 정리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쳐낼 게 없어요. 좋잖아. 조용한 듯 강하고 부드러운 듯 촌철살인 정치팀의 법자랄. 이거 말고 뭐 딱 한 줄로 깔끔하게 약간 무슨 구호 같지 않나요? 진짜 좋아요. 이상원 기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뉴스 이상원 기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에 그 미국 프로농구에서 홍콩 시위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원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프로농구 NBA죠. NBA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전혀 농구하고 정치하고 뭐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뭐 탁구가 그런 건 있어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그렇죠. 옛날 얘기냐? 미안해요. 이렇게 나이 드러내지 마시고요. 그 영화도 탁구면 그거 아니에요? 70년대 조용하세요. 네, 알겠어요. 핑퐁 애교 때 이야기인데. 금연대사 시간인가요? 예, 그 미국에서도 사실 농구하고 정치하고 뭐 딱히 네. 연관될 이유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사실 그 현재도 되게 뜨거운 이슈인가 봐요. 진짜 재밌는 예, 일인 예. 것 맞아요. 같았어요. 그래요? 일단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10월 5일에 NBA의 그 휴스턴 로켓츠라고 이게 되게 특히 중국에서 인기 구단이에요. 예전에 그 야오밍이 그 야오밍가 여기서 있죠.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의 제일 인기가 많은 구단인데요. 여기에 단장이 본인의 트위터에 그러니까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 뭐 이런 구호를 하나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제휴하는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네네. NBA하고 협력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예. 중국이 지금 NBA를 후원하는 기업들이 쫙 있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중국 기업일 정도로 차이나머니가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요.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예. 네. 거기다가 지금 NBA 선수들, 네. 특히 그 르브론 제임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네. 거의 간판 스타라고 불릴 정도의 선수인데 이 사람이 모리 단장을 비판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NBA 내부에서도 선수들이 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차이나머니에 굴복해서 표현의 자유를 희생했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논란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NBA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게임 대회에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슷한 일이. 예, 이것도 네. 이상하죠. 농구만큼이나 사실 게임 문제도 이건 정치하고 더 이상해요. 여기. 사실 더 이상하죠. 네, 더 예. 이상해요. 되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게임하고 정치하고도 지금 계속 연관이 그쵸. 일어나서 그 블리자드라고 그 예전에 왜 스타크래프트의 그 제작사가 블리자드거든요. 네. 여기서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이 사건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예. 네, 저도요. 스타크래프트에 비해서 유명한 게임은 아닌데 그 카드 게 게임이에요. 카드 게임. 예. 그래서 카드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 그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프로게이머들이 있는데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이 홍콩 출신인 블리츠청이라는 아이디가 블리츠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승자 인터뷰에서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그 구호를 외쳤어요. 그 시작할 때부터 방독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홍콩에 뭐 체류탄 쓰는 경찰들을 풍자하는 의미에서 이걸 쓰고 나와서 그러니까 작정하고 나는 다시 홍콩 작정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거다 이러고선 수상소감을 하러 맞습니다. 나왔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블리자드가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가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넌 대회도 출전하지 말고 상금 다 몰수하고 어머나. 예예. 그리고 거기에 해설진들, 중계진들 다 해고하고 예 이런 식의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했네요. 굉장히 강경하게 되셨습니다. 예. 예예. 그래서 그 게임 이용자들이 일반 이용자들이 이거에 항의해서 집단적으로 계정을 탈퇴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리자드는 근데 미국 기업인가요? 예, 미국 기업입니다. 아니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뭐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어떤 뭐 조치? 그러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일단 설왕설래가 오가고 그 정치권에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이게 예. 정치권으로 또 이렇게 불똥이 튀었군요. 예, 미국 네. 특히 정치권에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희생했다. 네. 뭐 그러니까 NBA도 그렇고 사실 미국에 터잡은 어떤 기업들인데 그 블리자드도 그렇고 근데 미국의 어떤 상징이 사실 조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표방하려는 그런 상징이 표현의 자유, 뭐 시민권, 자유권 이런 것들인데 그 차이나머니에 눈이 멀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희생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일부 뭐 일부에서 의원들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네. 게임과 관련된 뭐 농구와 관련된 그런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폼페이오 우리한테도 익숙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21일에 직원과 고객이 기본적 자유권을 행사하는 미국 기업을 중국 기업이 공격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NBA나 블리자드뿐만 아니라 중국을 공격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 아니 예. 보통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다고. 그렇죠. 아니 그 NBA에서 이렇게 그 다툼이 있고 정치적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폼페이오가 나서면 이게 정부의 입장이 되어 버리면 그렇죠. 중국 대 미국이 아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툼이 네, 일어나지 네. 않은 것 같은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원들 발언이 그냥 이렇게 점잖은 게 아니라 되게 좀 세게 이렇게 발언한 것도 있던데요. 릭스콘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릭스코 상원 의원이 그 르브론 제임스 선수에 대해서 홍콩 인권은 제치고 중국 공산당에 굽실대며 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의원들이 굉장히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입을 열어서 네. 그 이분 또 뭐라고 그러셨을까나? 이분이 적절하지 않으면 섭섭하죠. 네. 빠질 수 없죠. 이런 예. 잠이 열렸네. 트위터 대통령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르브론 제임스처럼 발언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수들은 지금 홍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코멘트 하는 거에 대해서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려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국가 간의 문제로까지 그러니까요. 조금 확대되는 그런 근데 양상을 지금 미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까지인데 중국에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 궁금해요. 중국도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그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네.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최신 보도, 관련된 최신 보도가 10월 21일자 인민일보인데요. 지금 격한 표현이 오고 왔어요. 예. 그 인권과 민주를 내세워 무자비하게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검은 손을 거두고 머리까지 깨져 피가 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길 당부한다. 너무 무서운데요? 혹시 이렇게 공산주의, 공산권을 북한 스타일이죠.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예.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다. 이런 비유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네. 너무나도 살벌한 근데 그게 강적이 이게 되게 익숙한 표현인데 네. 북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끝을 이게 또 모르고, 중국 예. 스타일이고, 예. 이게 같은 계열이었군요. 네. 어쨌건 이제 하여간 이게 지금 이 홍콩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까지 이렇게 좀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성훈 기자 기사를 제가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해 서로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 간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이런 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농구나 게임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렇죠. 이런 것도 찾아보셨더라고요. 이성훈 예, 기자가. 그 학자들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거를 자본주의 평화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학자들이 설왕설래를 하다가 네, 네. 나온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트고 무역이 활발해진 국가들 간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막 꽃이 피우면 평화도 돌아온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아주 예, 쉽게 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어. 그런데 이게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사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자본주의가 꽃이 어떤 꽃이든 가지 꽃이 피고 있는 피긴 핀 아니에요. 국가잖아요. 네. 예, 굉장히 만발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 그 자본주의의 꽃은 네. 그 조금 무역,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이렇게 진출하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씨앗이 된 그런 이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조금 학계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네, 나올 법한 네.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여러 국제관계를 봐도 아무리 자본은 꽃이 피어도 자본의 꽃은 끝없이 무언가를 욕심과 탐닉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네.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근데 생각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꽤나 잘 음. 맞아떨어졌던 어떤 국제 관계론 같은 건데 예. 이번에 사실 중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자본주의 신흥국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약간 이게 어긋나기 시작해서 좀 재밌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이론을 조금 신봉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단 북한이 민주화를 해야지 네.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안 하고 서로 좀 공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민주화 후 경제 뭐 그런 얘기도 개방이죠. 있었죠. 네.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계신 그 최종권 연세대 교수가 2015년에 일단은 선민주화보다는 선경제 개방을 북한에 적용을 해도 그러니까 미중 관계처럼 아마 잘 나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조금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다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간 또 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이론이 뭐 다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중국을 분석하는 또 새로운 책도 나왔다면서요. 이 이론이 잘 맞질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이 책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올해 4월에 그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 아자 가트 교수가 네.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 중국을 조금 비중 있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 가트 교수에 따르면은 국가 지도자들이 항상 경제 논리에만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봐서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서로 그냥 평화로운 상황에서 그렇죠. 무역을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홍콩 시위의 경우에는 영토 보전, 영토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콩을 시작으로 티베트나 뭐 신장이나 타이완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은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을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계속 내재돼 있죠. 중국은. 예.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손해를 당장 보더라도 일단 탄압을 하고 미국과 갈등을 빚는 게 낫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하여간 이 홍콩 문제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이제 여러 그 나라의 또 다른 갈등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홍콩 문제가 좀 잘 평화롭게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성훈 기자를 보면 또 굉장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도 알 수 있고 아주 흥미로운 기사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사에는 역시 정기 구독을 해야지 네. 이 탄탄하게 이렇게 딱 그 뉴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홍콩 시위 이러면 약간 이렇게 뉴스 필요도가 있어요. 그냥 네. 넘기는데 네, 이걸 또 맞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분석을 해주니까 네. 오늘 또 한 줄 평처럼 냉정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보기 좀 들어요. 사실 진짜. 나와서 얘기해준 거는 약간 맛보기 같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이라 예. 가지고 사실은 되게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뭐 게임이라든지 농구라든지 그렇죠. 거기서 출발해서 사실 이게 국제관계에 어떤 질서를 보여주는지 그거를 좀 진짜 잘 담은 기사라서요. 맞아요. 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지면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진정한 동기 사랑이에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주 보기 좋네요. 내가 보기에는 꼭 방송에서만 만나요? 평소에 만나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하면서. 맞대요. 간단하로 감사합니다. 기사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좋아요. 어쨌건, 네, 끈끈한 동기애로 좋은 기사 서로 쓰면서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기사에서도 이제 그 이상원 기자가 짚었는데요. 그 게임에서 우리 블라드청 선수는 그 어떤 온라인 그 어떤 다양한 청원에 의해서 상금은 다시 받게 됐다고. 예. 징계는 조금 경감을 예, 했습니다. 경감했다고. 예, 그리고 예. 이제 6개월로. 네. 다행이네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우승해놓고 상금 딱 뺏었는데. 진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같이 저는 속물적인 인간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네.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네.